빅튜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선악이 결정되지 않았는지는 오래된 철학적 논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나 명자 같은 경우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 같은 경우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본성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성무선악설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인간이 절대악이나 절대선에 가깝게 태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악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고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태어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쁘게 태어나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절대악이나 절대선이 아니듯이 절대 중립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인간은 선한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악한 쪽에 가까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저는 악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 자체가 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문과적인 철학 개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 배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을 보면 배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악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가르침과 배움과 수양을 통해서 점차 교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표현이나 가정교육을 환타지로 받았냐는 표현 같은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 없고 여기서 말하는 금수는 동물적인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끼리 놀게 해놓고 어른이 잠깐 안 보면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죠.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서로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깨물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이 물건은 누구 물건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고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파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교육을 해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빠르게 되어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어린이도 있지만 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성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을 보면 완전 천사죠. 그런데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무기력한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악한 짓을 할 능력이 안 돼서 나쁜 짓을 못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친구 관계에서도 말수가 적고 조용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착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진짜 착한 친구도 있겠지만 간혹 큰 사고를 치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것과 선악의 개념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의 경우는 착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력한 겁니다. 아기들은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없지만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성선설이나 성무선악설의 근거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태생적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그대로의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편입니다. 뇌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다기보다 신체의 크기에 비해 차지하는 용량이 큰 겁니다. 인간은 신경계가 발달해 있고 유수신경을 이용한 신경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엘린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양의 지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충분한 양의 콜레스테롤과 지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육식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낼 수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먹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영양 과잉이 우려되지만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채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고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지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채식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많이 먹어야만 합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채식을 하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하게 되고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미노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타민 같은 경우도 비타민 B12나 D3의 공급에 육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철분 섭취 같은 경우도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육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채식으로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여러가지 연구에서도 계산되지 않은 식단으로 완전한 채식을 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죄가 있는 거죠. 살생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천사 같은 아기들은 나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연을 파괴시키는 기저귀를 매일 갈아줘야 하고 소를 죽여서 이유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뭐든 간에 자연을 파괴시켜 얻은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를 죽여 앉는 나무 장난감이 있어야 정상적인 지능 발달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쓰는 의료용품이나 약품 역시도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본인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을 뿐이지 다 태어난 아기 역시도
하더라도 나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를 악으로 봐야 하는지 등의 더 심도 깊은 철학적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악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이대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무언가를 죽이지 않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을 최소한으로 파괴하면서 인류가 영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연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철저히 인위적인 과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청소부를 고용하는 것은 인위적인 과정입니다. 재활용품을 재활용한다거나 열병합 발전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훨씬 더 철저히 인위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자연스럽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든다거나 동물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인위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채식을 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해서 인위적인 식단을 조절하거나 콩고기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것은 인위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꼭 악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인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악한 본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현재 상태와 타고난 본성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경우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인간이 경험과 문명과 계산을 통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 자체가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고려해보는 경우에도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것이 맞는 것 같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고려해보더라도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선하다거나 절대적으로 악하다거나 절대적인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은 어느 지점에 있느냐? 개인별로 타고난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면 중간보다는 악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은 본성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타고났는지 아닌지가 최종적인 인간의 행동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